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1월 3일에 소진공에서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것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 지원을 통해서 폐업 위기를 극복한다든지 그리고 신속하고 안전한 사업 정리 후에 재창업이라든지 임금 근로자 전환을 통한 안정적인 재기 지원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소진공에서 매년 초에 공고를 하고 있고 신청 접수는 프로그램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1월 중순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5년도에도 네 가지 프로그램을 공고를 했는데요. 바로 첫 번째가 원스톱 폐업 지원을 하겠다. 두 번째, 경영 개선 지원을 하겠다. 세 번째는 재창업 지원을 하고요. 네 번째는 재취업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그 첫 번째로 원스톱 폐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살펴드리고 나머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어서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함께 공문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자료입니다. 금년도 희망 리턴 패키지 네 가지 프로그램 중에 그중에 첫 번째인 원스톱 폐업 지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소상공인 분들이 폐업을 많이 하고 계시죠.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폐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부득이하게 소상공인이 폐업에 이른 경우에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고 폐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각종 애로사항 등을 신속하게 소진공에서 지원하는데 그 사업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그런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신청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1월 같은 경우는 1월 17일부터 하는 것도 있고 1월 말부터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 가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 소진 시에 조기 종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 대출 가운데 대부분이 당일에 마감이 됐죠. 그래서 이 자금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건 아니니까 여기 보면 지원 규모가 1,300억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여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 접수가 시작이 되면 빨리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출 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신청 접수가 시작되면 바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내용은 4개의 분야입니다. 사업정리 컨설팅과 점포 철거, 그리고 법률 자문, 채무조정 신청 이렇게 4가지 분야를 지원을 하는데요. 사업정리 컨설팅 같은 경우는 이번 달 1월 17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점포 철거는 1월 말, 1월 31일부터 진행이 되고 법률 자문과 채무조정 신청은 3월 중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청 접수는 어디서 하느냐 하면 희망 리턴 패키지 홈피에 들어가서 신청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 화면을 한번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 검색창에서 희망 리턴 패키지를 타이핑하시면 소상공인 마당의 희망 리턴 패키지 홈페이지 메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희망 리턴 패키지 홈피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여기 희망 리턴 패키지가 보이죠? 좌측 상단에 희망 리턴 패키지가 보입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희망 리턴 패키지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재창업 교육이라든지 전직 장려 수당 이런 것들 신청 기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창업 사업화도 아직 신청 기간이 아니고 그리고 경영 개선 지원 아니고 원스톱 폐업 지원 신청 기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은 원스톱 폐업 지원 같은 경우는 1월 17일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그때 이제 신청하기 버튼이 이런 식으로 고용보험료처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여러분들 이게 신청 기간이 아닙니다가 신청하기로 이렇게 변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하시게 되면 소진공에서 일괄로 요건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각 분야별로 이렇게 사업 정리는 컨설턴트가 1대1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그리고 철거는 전문업체에서 그리고 법률 자문도 법무법인에서 채무조정 신청도 법무법인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사업정리 컨설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청 자격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공고일 기준, 공고일이 1월 3일이었죠. 1월 3일 기준 폐업을 했거나 그리고 폐업 예정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폐업했던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 지원 제외 업종은 뒤에 별점 2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력이 60일이 초과돼야 됩니다. 업력이 사업 개시일이 60일이 초과돼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 규모가 12,000건인데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서 1대1로 컨설팅 지원을 해드립니다. 어떤 분야를 그러면 컨설팅 해드리느냐? 바로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 직능 이렇게 5가지 분야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 중에서 최대 3개 분야까지 신청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폐업자의 유사업종 관련 컨설팅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업 폐업을 했는데 부동산 컨설팅 지원을 해달라.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신청의 기준 취업자도 역시 직무직능 컨설팅 지원은 안 됩니다. 각각의 경우에 이제 유사업종 취업자 같은 경우는 컨설팅 지원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재기 전략은 어떤 내용이냐? 폐업 절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집기라든지 시설 처분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세무 같은 경우는 폐업했을 때 여러 가지 세무 신고 안내라든지 절세 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그리고 폐업 관련 세금 신고 대행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권리금이라든지 보증금 이런 거 관련한 보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장 양수도라든지 자산 매각, 원상 회복, 직거래 방법 여러 가지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을 지원을 해드린다. 컨설턴트가. 이런 걸 해드리는 게 직접적으로 해드리는 게 아니라 컨설팅을 해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세무 같은 경우는 폐업 관련 세무 신고 대행, 종소세라든지 부가세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통사항으로 심리 같은 경우는 폐업했을 때 트라우마가 크죠. 그래서 이런 거 극복, 자신감 회복이라든지, 그러니까 심리적인 마인드 컨트롤, 이런 쪽에 이제 지원을 해드린다라는 이야기고, 직무직능은 이제 직업 탐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 맞춤형, 직업 적성, 직능 검사, 이런 거를 해석해드리고, 실시를 해드린다, 검사를 해드린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직업 정보, 유망 직군, 이런 것도 일자리 같은 거, 연계를 해드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출 서류를 보겠습니다. 제출 서류 같은 경우에는 원스톱 폐업 지원 공통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컨설팅 같은 경우, 사업정리 컨설팅 같은 경우는 공통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근데 점포 철거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그런 것까지 또 필요하겠죠. 어쨌든 이 경우는 이제 컨설팅 같은 경우는 원스톱 폐업 지원 공통 서류만 내면 되는데요. 신청서와 체크리스트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는 여러분 홈피에서 아까 봤던 홈피에서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폐업 예정자 사업자 등록 증명원이라든지 폐업 사실 증명원 그리고 소상공인 증빙 서류 여러 가지 매출액이라든지 상시 근로 확인 서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동의를 체크를 하시면 제출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출할 건 없고 요거 입력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 절차를 말씀드리면 앞서 본 희망 리턴 패키지 홈페이지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고 그러면 재기 플래너가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그리고 소진공에서 진단을 하고 컨설턴트 선정해서 매칭해주고 그리고 컨설팅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소진공에서 컨설팅 잘했는지 점검한다. 그런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점포 철거비 지원입니다. 이거 많이 신청을 하실 것 같은데요. 신청 자격은 같습니다. 앞서 컨설팅과 사업 지원 컨설팅 동일하고요. 사업 정리 컨설팅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 동일하고 또 그런데 여기 이제 점포 철거할 경우에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 운영해서 어,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상이라든지 이렇게 쓰고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면 임대차 계약서도 무상 임대차 계약서가 있겠죠. 그런 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유상임대차 계약으로 여러분들이 어, 작성을 해서 작성된 그런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점포 철거 같은 경우는 추가 자료가 이렇게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원 규모가 이제 3만 건 내외인데요. 자, 지원 내용은 뭐냐? 점포 철거하고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그래서 평당 20만 원 이내로 최대 400만 원. 그래서 전용 면적 10평이다 그럼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최대 4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된다. 부가세는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지원금은 이제 이렇게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하는데 세금 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력 철거 시에는 지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통해서 철거를 해야지 자력으로 철거했을 경우는 지원을 안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아래 한 개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이 안 된다라는 거 보시고요. 그래서 자가건물 무상임차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무상으로 임대차 계약 작성한 경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수혜자 안 되고요. 주거용도 건축물 이런 거 안 되고요. 또 유사사업 수혜자, 중복 수혜 적발 시 지원금 환수 이런 것들.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에 또 폐업 후에 동일 장소 재창업한 경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외업종으로 하는 경우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어, 잘 읽어보시고요. 한 개라도 해당이 되면 안 되니까 잘 읽어보시고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절차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시면 아까 본 화면에서 신청을 하시면 재기 플래너가 이제 신청 서류 검토를 하고 점포 철거를 철거업체를 활용해서 자력으로 한 건 안 된다고 그랬죠. 철거업체 활용해서 점포 철거를 하시고 정산 서류 제출을 하면 재기 플래너가 정산 서류를 검토하고 소진공에서 이제 신청인에게 비용 지급을 하고 공단에서 소진공에서 현장 점검을 한다. 이런 지원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자,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원스톱 폐업 지원 공통 서류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점포 철거비 같은 경우는 1차 제출 서류가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기타 형태의 임대차 계약서인데 여기 보면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중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모두 가림 후에 제출해야 되고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서 그리고 임차인 신청인의 정보도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림 처리 후 제출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잘 읽어보시고요. 여기에 맞게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 필요하고요. 영업신고증 이런 건 이제 필요할 경우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정산할 때 제출을 해야 되는데 폐업사실 증명원이라든지 공사내역서, 철거업체에서 신청인에게 발급한 공사내역서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카드전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체 확인증, 카드대금 완납 확인증 잘 읽어보시고요. 요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통장 사본이라든지 점포 철거한 후에 전후사진 요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정산하실 때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폐업 법률 자문. 요거는 이제 3월부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폐업 관련된 법률 자문 같은 경우는 신청 자격이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고, 그 다음에 지원 규모는 1,500건 내외, 지원 내용은 여러 가지 임대차 관련 내용이라든가 신용, 노무, 가맹, 세무, 여러 가지 법률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원 절차라든지 지원 범위 읽어보시고요.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앞서 내용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지원 절차 말씀을 드리면 지원 사업 신청 앞서 보여드린 홈피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고 재기 플래너가 신청 서류 검토하면 법무법인 소진공에서 이제 법무법인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해서 변호사를 배정을 하면 그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이제 법률자문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요거 이제 여러 가지 법률 관련된 거 지원 범위가 좀 전에 잠깐 스킵했는데요. 여러 가지 법률 자문, 또 행정 서비스, 뭐 서류 작성, 대행 이런 거 지원을 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채무조정 신청도 이제 지원해 주는 요것도 이제 3월에 진행이 됩니다. 3월에 진행이 되면 그때 가서 제가 또 공시가 되면 공고가 되면 또 한번 동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 동일하고요.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채무조정에 한해서 이런 자격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해당 폐업한 사업과 관련한 그런 채무에 한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원은 750건 정도고요. 지원 내용은 여러 가지 채무조정 상담 솔루션이라든지 채무조정 소송 대리 지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를 채무조정을 해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채무 조정을 여러분들이 하는 데 있어서 신청을 하는데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지원을 해준다는 거지 이거를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적 채무 조정이 있고 사적 채무 조정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적 채무 조정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파산이 있고 개인 회생이 있죠. 개인 파산 같은 경우는 채무 변제 여러분 어려울 때 파산 신청하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 변제 책임 면제해주는 그런 게 되겠죠. 그리고 개인 회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법원이 허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서 3년 이내에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해주는 그런 채무 개인 회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수임료라든지 인지세, 송달료 이런 재반 비용을 포함해서 이런 파산이라든지 회상하는데 지원을 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해준다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사적 채무 조정 같은 경우도 해주는데요. 요거는 뭐 신속 채무와 사전 채무와 채무 조정이 있어요. 그래서 신속 채무 같은 경우는 1개월 미만 분기 연체 중 채무자에 대해서 신속하게 채무 조정으로 채무 조정을 해줌으로 해서 소상공인이 연체를 장기화하는데 이걸 이제 방지해준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런 거를 도와준다는 이야기고요. 사전 채무 조정은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해서 미리 채무 조정을 통해서 연체를 장기화하는 데 있어서 방지를 해준다. 그런 채무 조정을 도와준다. 그런 이야기고요. 채무 조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 조정 프로그램 이걸로 신용 회복 그리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해주는 개인 워크아웃 이거를 지원해 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원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자율이라든지 원금 조정이라든지 변호사의 서류 수임료 이런 거 포함해서 서류 작성 지원까지 지원 비용까지 다 이제 제공을 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제출 서류는 원스톱 폐업 지원 똑같고요. 그 다음에 채무조정 신청 지원 해당자에 한해서 그래서 이거는 소진공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으로 진행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연계해서 채무조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여기에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에도 역시 이제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다. 가족관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요거 포함해서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법무법인으로 진행하면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원 절차를 잠깐 보실까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그 홈피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고 재기 플래너가 서류 검토하고 법무법인의 변호사 배정하고 그다음에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이제 여러분을 채무조정 지원을 수행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신청 방법, 앞서 말씀드린 희망 리턴 패키지 홈페이지 가셔서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앞서 여기 화면 보여드렸죠. 여기에 이제 여러분 뜨게 될 겁니다. 이제 쭉 이제 뜨게 될 건데요. 여기 원스톱 폐업 지원은 떴죠. 그래서 여기 아직까지 이제 신청 기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떴는데요. 요거 이제 1월 17일 정도 되면 여기에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네 개 분야. 사업정리, 점포 철거, 법률, 채무조정 여기에서 희망하는 분야를 신청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유의사항 말씀을 드리면 5개 분야, 재기전략이라든지 세무, 부동산, 심리, 트라우마 같은 거, 직무, 직능 이거에서 3개 분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점포 철거비 지원 요거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력으로 설계한 경우는 안 된다는 거, 업체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폐업 법률 자문에서 개인 민사 관련 자문은 안 됩니다. 채무조정 신청 지원에서 요런 이제 나머지 악의적 채무 불이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 요런 것들은 안 됩니다. 요거 잘 읽어보시고요. 요런 내용은 안 됩니다. 공통적으로 융자 제외 업종 안 되고요. 요거는 이제 정책 자금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영리 사업자와 영리 법인은 되는데 비영리 사업자와 비영리 법인은 지원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업정리 컨설팅 같은 경우는 1월 17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1월 17일이 되면 앞서 보여드린 이 화면에서 요게 이제 아이콘이 활성화가 되겠죠. 요게 이제 배너가 활성화가 될 겁니다. 활성화가 돼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점포 철거비 같은 경우는 1월 말, 1월 31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요거 이제 1월 말에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제출 서류 뭐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있다가 바로 신청을 하셔서 최대 400만 원까지니까요. 지원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폐업 법률 자문과 채무조정 신청 지원은 3월 중에 진행이 되니까요. 이때 소진공에서 이제 법무법인 선정 후에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되면 다시 한번 공고가 뜰지 모르겠습니다. 뜨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로 문의사항 있으면 전화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기준이 있고요. 뒤에 이제 제외업종이 있습니다. 지원 제외업종 잘 읽어보시고 혹시나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살펴보시고요. 자, 그렇게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희망 리턴 패키지, 희망 리턴 패키지 네 가지 프로그램 중에 첫 번째 원스톱 폐업 지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경영 개선이라든지 재창업 사업이라든지 또 재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제가 계속해서 올리는 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